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휴림로봇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금요일날 8시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현재 투자 경고 상태예요. 투자 경고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게 보통 패턴인데, 자, 거래 정지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거래 정지가 되는 가격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보통 거래 정지가 된다라면 이런 식의 거래 정지 이후에 갭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두 번이나 갭이 떴습니다. 거래 정지 이후에 갭이 떴죠. 몇 프로죠? 16%. 자, 요때도 거래 정지 당했죠. 그리고 나서 갭이 14%. 자, 우리가 정확하게 가격만 인지하고 있어라면 16% 혹은 14%를 거의 시초가에서 바로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세력의 의도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거래정지 기준 가격을 넘어서 끝내는지 밑에서 끝내는지 요거를 또 알아야지 우리가 다음날 거래정지 이후에 갭까지 노려볼 수 있겠구나, 혹은 이거 투자 경고 패턴으로 가겠구나. 투자 경고 매매 패턴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휴림로봇은 앞전에 이런 투자 경고 사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현재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올라가서 거래 정지냐, 아니면은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느냐, 혹은 그냥 이대로 최악의 경우는 끝날 수도 있죠. 왜 그렇죠? 자, CES 일정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왔다라면 단기 재료 소멸로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아두고 대응할 준비를 해두자라는 차원에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이런 매매 기법, 이 투자 경고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가격으로 치면 진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 내용으로 이 기법이 나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 분석, 자, 이평선을 이용해서 혹은 캔들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내용들 명확하게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자,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요, 이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있어야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은요 100% 공짜예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 부탁드리고, 자,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공적인 채널이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다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댓글창에는 신고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신고가죠. 신고가 갈 수 있게 기원하는 의미에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좋아요, 구독, 댓글 요청 드리는 이거 다 아시죠? 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참여 점수라는 걸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되면 참여 점수가 반영이 되면서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 휴림로봇 여전히 전망이 좋구나 판단되시면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쁘시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떴습니다. 자, 거래 정지 여부, 요 기준에 부합하면은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되는 건데, 사실 요거 투자 경고 요때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매매 거래 정지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내용이 이번에 다시 한번 상기가 된 거고요. 자,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언급이 돼 있어요. 자, 1월 5일의 종가가 12월 30일의 종가 대비 40% 이상 올라가는 경우, 요 가격이 일단은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1월 6일이죠. 자, 내일 1월 5일의 종가 기준으로 투자 거래 정지 여부죠. 거래 정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이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일단 요 날의 종가, 자, 이 음봉의 종가 대비 40% 이상 넘어가면 걸리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30일의 종가가 7,450원, 7,450원에 40% 이상이잖아요. 자, 곱하기 1.4 하면 월요일날, 내일이죠, 1,430원을 넘어서 끝나게 되면 거래 정지예요. 자, 요거 이 가격 기억해 두시고, 자, 투자 경고 지정일 전일 종가, 자, 요 날부터 투자 경고 됐잖아요. 그럼 전일이면 요 날이죠. 자, 요 날의 종가, 일단은 가격으로 치면은 7,980원인데 일단은 이 가격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근사치로 가게 되면 일단은 뭐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넘어서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월요일 날 과연 몇 프로에서
끝나야 되냐? 자, 요거에 대한 기준은 요거죠. 자, 8,190원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0% 기준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1,430원. 요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요거 사실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거를 기준가를 잘못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27.4%입니다. 네, 요 퍼센테이지를 위에서 끝나게 되면 거래정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요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그냥 외워주세요. 1,430원. 이 가격이 기준인데, 자, 이거 뭔가 느낌 오시죠? 27.4% 거의 상한가 근처예요. 상한가 근처다 보니까 일단은 이 가격 근처에서 뭔가 세력들이 장난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한가를 마치 닫을 것처럼 혹은 밀릴 것처럼 중간중간 세력들의 장난질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전 개인적으로는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상한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두 번째 투자 경고예요. 두 번째 투자 경고다 보니까 우리는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원희홀딩스가 투자 경고 두 번째 거래일 때 거래 정지가 실제로 갔습니다. 자, 이때 투자 경고 매매 패턴대로 갔다가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조정 이후에 반등, 그 다음에 투자 경고가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투자 경고, 그 다음에 얘도 5일차 때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4일 동안 횡보 조정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때 거래 정지가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정지가 일단 세력들 입장에서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는데 어찌됐건 종목이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 계양정기 이 종목도 로봇주로 엮였어요. 거래 정지가 얘는 12월 30일 날 거래 정지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갭이 떴죠. 갭이 5%가량 떴는데 어찌됐건 고가는 거의 상한가를 터치했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정지 가격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자, 계양정기 말고도 아까 보여드렸죠. 자, 동양고속.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거래정지 하루 당하고 다음날 갭이 16%. 자, 얘도 거래정지 또 당하고 갭이 14%. 이렇게 거래정지만 알아도 우리가 요런 갭 상승에 대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쉽죠? 그래서 이런 공시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별거 아닌 것도 맞고요. 막상 내용 알아보시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내용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자, 결국에 이제 지정 사유가 많이 올라서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제재를 두는 거죠.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일단은 이제 미수와 신용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을 줄여서 주가의 과열을 막겠다라는 제도인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해제 요건. 자, 해제 요건에 대한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거 잘 들어주세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유료 강의급 기법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공시 내용을 알아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이 트실 거예요. 자, 요 내용. 자, 위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조에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특정일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된다. 자, 요 세 가지 항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뭔가 말이 한국말인데 이해가 되면서 안 되는 것 같죠? 쉽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 휴림로봇. 투자 경고 위날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날부터 하루 카운팅이 된 거죠. 지금 금요일날 기준 이틀차가 된 거고, 자, 앞으로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과 미수가 사용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2개의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8개의 캔들이 더 생겨야 되고, 이 마지막 캔들, 그 10번째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이 3가지 항목을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모두 해당이 안 되면은 투자 경고가 풀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경고 다음에 뭐죠? 위험입니다. 자, 위험 다음에는 거래 정지가 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세력들은 거래 정지 안 좋아하죠. 왜? 본인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풀고 갔는데, 일단 지금은 두 번째다 보니까 요거의 패턴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휴림로봇 주주이기도 하지만 뭐죠? 시장 참여자잖아요. 휴림로봇만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다른 투자 경고 종목에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라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투자 경고 공시 간단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판단일 T에 대한 부분이 바로 10일째 되는 날의 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5일과 비교했을 때 요게 이제 10번째 되는 캔들의 앞 캔들 5번째. 자, 쉽게 얘기해서 요 날이 T값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캔들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45%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2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판단일 T는 10일째 되는 날을 뜻하는 거고, 그 판단일 T보다 15일 전날의 캔들, 앞전 15개의 캔들 종가와 비교를 했을 때 75%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판단일 T의 종가 중 최근 15일 기간 동안 가장 높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이 매매 기법이 이래서 나올 수 있구나 하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종목이 패턴대로 움직이진 않죠. 하지만 이거를 알아두셔야 변형 패턴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자, HD중공 같은 경우는 요 날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경고 종목이 된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투자 경고 걸린 이후에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자, 얘도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 차트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투자 경고 해제 3번 요건. 자, 15일 기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얘는 요 날이 10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자, 이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가격대가 어디죠? 요 날이죠. 자, 기가 막히게 주포가 이 가격을 넘어서지 않죠.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 풀리자마자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15일 중 최고가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날에 주가를 컨트롤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스물스물 줄어들다가 딱 10일째 되는 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살짝 소폭 반등이 나오고 반등 슈팅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4일차 때 진입했잖아요. 저점 대비 무려 180%의 수익이 가능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시 내용을 알았다라면 당연한 내용인데 이 내용 몰랐잖아요. 어때요? 얘도 계속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투자 경고 걸린지도 몰랐다? 그럼 요거 바로 조정 나올 때 두드려 맞습니다. 이게 절대로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음봉 하나가 마이너스 13%까지 갔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자, 얘는 마이너스 9%까지 갔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이런 날에 진입을 했다라면 요거 거의 마이너스 30%를 한 번에 두드려 맞는 경험을 하실 수 있었겠죠. 기가 막히게 내가 팔자마자 손절하자마자 어때요? 무려 180%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내가 팔면 간다라는 이유가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당하는 거예요. HD중공업 지금 하나 사례를 보셨는데 휴림로봇도 사실 앞전에 이미 걸렸었어요. 10월 21일 날 경고 종목이라고 공시가 나왔고 22일부터 지정이 된 거죠. 요 날이죠, 요 날. 자, 요 날 공시 나왔고요. 이날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얘는 정확하게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루 조정 나왔죠. 요 날 지정된 날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조정이 나왔고 얘는 오히려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에 맞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핵심이 뭐죠?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는 지켜보자. 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보시게 되면 어찌됐건 5일차 때 진입을 했다라면 요거 수익이 가능했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얘도 저점 대비 거의 그래도 30% 정도의 수익은 가능했다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너 무조건 조정 나온다며. 왜 그 다음 반등 나온다며? 라고 했는데 얘는 조정이 하루밖에 안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기법의 100%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수익인가요?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 투자하시는 거 맞는데 사실 오래 하신 분들은 아세요. 수익이 키포인트가 아니라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손실이 없어야 얼마든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실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손실만 없으면 시장은 매일 열리죠. 주말 빼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자, 한국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은 매일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아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투자 경고 걸린 종목들은 4일에서 5일을 지켜보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놓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 어쩌실 거예요? 진짜로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진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지럽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 알아두시고 우리가 평생 써먹자라고 강조드리고, 자,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눌러주셔야 되는 게 있죠.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야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매매 기법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왕이면 시원시원하게 눌러주셔서 좋아요 한 1000개 정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패턴 중에 하나여가지고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이 종목은 7월 22일 날 경고가
공시가 떴고 다음날 23일부터 지정이 됐어요. 보시게 되면 얘는 대박이었던 게 요날 공시 떴고 이날 지정됐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날에 만약에 우리가 종가 베팅 했다라면 이 다음날의 시가가요 몇 프로죠? 29.9%예요. 우리가 이날에 종배만 잘했어도 한 번의 종가 베팅으로 바로 다음날에 30%의 획득이 가능했다.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얘도 그냥 5일차 때 이후에 들고 있어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더 큰 상승을 먹을 수는 있었다. 얘도 저점 대비 보시게 되면 거의 80%예요. 적지 않죠? 이거의 절반만 우리가 챙겨도 40%입니다. 우리 사실 10%도 먹기 어려운데 이런 패턴만 알아두시면 너무나도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사실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 대응한다라기보다는 공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시장 상황이에요. 사실 시장 상황. 개별 종목으로 가는 건 얼마든지 혼자 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이 로봇주가 대세인지 혹은 반도체가 대세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접근한다면 확률은 더 올라가겠죠. 로봇주 역시도 이 CES 일정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 소멸 단계에 접어든 것도 맞지만 CES에서 뭔가 하나둘씩 발표가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거 참석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참석하는 기업들 상장사 중에 사면이란 기업도 참석을 하고요. 원익 로보틱스도 참석을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참석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 분명히 기사를 내보내면서 특징주 기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휴림로봇도 같이 따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도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도 주중에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휴림로봇이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위로 와서 거래 정지 가느냐 아니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투자 경고 풀고 더 갈 수 있느냐 혹은 최악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요거를 지금 당장 단정지어서 무조건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마치 만 원이 역사적 신고가 근처니까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어떤 추측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모든 것들의 판단은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로봇주 섹터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요거는 매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테마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1월 중순에는요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어요. 여기에 참석하는 바이오주들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봇주들 어쨌든 CES 일정을 앞두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 다뤄드리면서 휴림로봇의 상황을 알려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구독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급박하다. 휴림로봇 지금 위험한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판단되면 제가 장중에도 최대한 빨리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이어서 제가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상 수익률 5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이에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연말 배당 무상증자 쏜다. 기본적으로 무상증자가요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무상증자 테마가 존재를 했었고 과거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시장의 일부분이다. 제가 아까 이 종목 보여드렸죠? 동양고속. 이것도 사실 완벽한 테마주입니다. 저점이 7,000원에서 고가가 17만원. 대략 24배 같죠. 이때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대략 한 24배에 나왔거든요. 2,400% 정도 간 거죠. 400%. 어마어마한 상승인데 충분히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요런 구간 끊어먹기만 해도 100% 이상의 수익은 쉽게 가져갈 수 있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데, 과거에 이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실제로 무상증자 테마의 1등주였습니다. HLB 대장주였고요. 얘가 저점 대비 1300% 갔어요. 오로지 이 무상증자 하나로 간 건데, 이 당시에 테마가 형성됐어요.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점상을 3번 가고 뒤에도 또 상한가를 3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 갔죠. 자, 제가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일단은 500%로 잡았는데, 요건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후에 상황에 봐서는 이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우리는 500%를 예상하고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자, 무상증자를 아무 종목이나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고요.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도 많고요. 돈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죠. 일단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얘는 대략 한 2000% 정도 안 되죠.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자, 다른 대기업입니다. 현대차고요.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아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 유보율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이고요. 자, 몇 프로죠? 자, 7,500% 아니죠. 75,000%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대략 한 7,200%였는데, 얘는 현대차에 대략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다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돼도요,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유보율이 75,000%예요. 75,000%. 이거 기업에서 마음 먹으면 20대 1은 기본이죠. 30대 1도 우습습니다. 진짜 이렇게 진행되면요, 2000%가 가능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500%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에테콘 RF제약, 얘도 점상을 3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단기 330% 갔는데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2대1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 이 종목도 무상증자. 얘는 3대1 진행했거든요. 3대1 진행하고 300% 갔습니다. 아까 테마 대장주였던 E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8대1 진행했고요. 그 결과 1300% 갔죠. 제가 이거 이상도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500% 정도로만 예상을 하자.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이 정도 수익률이 예상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베팅은 해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휴림노보 모두 매도하시고 진입해 보시죠. 혹은 보유 종목 전량 매도하시고요. 자, 우리 무상증자 예상 종목 500% 먹으러 진입하시죠. 자,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못 드리죠.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잖아요. 손익비가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진입해보자. 요거는 제가 추천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전재산 투자하세요. 아닙니다. 소액을 추천드린다. 자, 그래도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소액이라 함은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얼마가 가능하죠? 예,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이 정도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좋죠. 자, 이 종목 역시, 중장기 포트 종목 역시 제가 추후에 영상을 통해 추천드릴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26년 엔터주가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렇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도착했다라고 해요. 자, 중국과 한국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제 중국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는 음반 사업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콘서트, 자, K-팝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투어로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엔터주 26년 굉장히 괜찮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후에 종목까지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어쨌든 우리가 예상 종목,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일단은 소액을 매수해보자. 근데 중요한 건 기간도 예상을 해야죠. 자, 기간이라 치면 우리가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한 1년? 2년? 너무 길어요. 자, 이 정도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 갔죠. 충분히 발동이 걸리면요.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었죠? 요거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상증자 쏜다. 세력들이 이거 무조건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죠? 단순 무상증자. 호재 맞아요. 근데 이게 테마가 형성돼 있다? 미친 호재죠. 100% 갈게. 진짜로 500% 혹은 800% 갈 수 있는 게 바로 요 테마이죠. 그래서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은 꼭 매수해보셔라. 요거는 추천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휴림노보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2글자 휴림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안내해 드릴 건데,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문자로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확인하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시 나오면요, 점상으로 가요. 여기서 진입이 아예 안 되죠. 왜?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입이 될까요?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는 많이 진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을 경험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셔야죠. 자,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대박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4일입니다. 자, 저녁 시간 정도 됐는데 정규장은 1월 5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휴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건데, 늦어도 우리 1월 5일 정규장 오후에는 꼭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찌됐건 최대한 빨리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늦는다라면 내일 오후장에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 서둘러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도 준비해 봤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자,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이 링크 이용하실 거면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에 이미 상단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2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자, 언제죠? 내일 정규장 1월 5일 정규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휴림로봇 얘기를 해보자면, 휴림로봇은요, 세력주인 거 다 아시죠? 어떤 대기업과 엮여서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항상 테마에 엮여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이때는 뭐가 있었죠? 자, 이낙연 정치 테마. 자, 이때는 윤석열 정치 테마도 있었는데, 요거에는 또 이게 있었죠. 자, 요 특징주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M&A를 뭐 준비한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마치 휴림 로봇이 포함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식의 삼성전자의 M&A 인수합병 기업이 휴림 로봇 아니야? 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아시나요? 휴림 로봇 실제 사내 이사가 이 삼성전자 출신의 임원진이 있습니다. 요걸로도 또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요거 한번 기억난 김에 확인해 볼까요? 자, 휴림 로봇 공시상, 그리고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이종진이란 분이 사내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 상무, 자, 삼성전자 한국 총괄 모바일 영업팀 전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삼성전자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 미래전략실이 굉장히 끝발있던 부서였죠. 삼성전자의 모든 내용들을,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였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굉장히 힘이 있던, 삼성 그룹사에서 힘이 있던 팀이었다. 그만큼 분명히 좀 이 이종진 사내이사라는 분이 삼성전자와 어떤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와 엮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찌됐건 자, 이런 식의 삼성전자 M&A였고, 자, 이낙연 정치 테마였고, 윤석열 정치 테마로도 였고, 그리고 거래량 한번 봐볼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근데
앞전에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유의미한 거래량은 없었어요. 근데 요 구간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진입했던 세력들이 매집해서 다시 올린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요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강력한 매집을 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산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기사들이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SK 로봇 동맹 속도 낸다. 이거 6월 달에 나온 기사고요. 자, 휴림로봇 SK텔레콤과 K로봇 기술 협력 강화. 요거는 2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2월 달에 나온 기사 요때 나왔어요. 자, 거래량 터트리면서 어때요? 주가를 올렸지만 다시 조정을 줍니다. 이때 거래량이 말랐어요. 어떻게 해석이 되시죠? 맞습니다.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6월 달에 또 기사 나왔죠. SK 엮어서. 자, 이게 바로 이 또 6월 달 요때죠. 요때 또 기사 내고 거래량 발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또 주가를 떨굴 때 이때 또 매집한 거죠. 그리고 이때가 대박이었죠. 자,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는요. 요 구간이죠. 자,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의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는데 아까 제가 기사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예요. 자, SK 인수설. 뭔가 얼토당토한 SK의 인수설이 또 확산. 또라는 게 앞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암만 찾아봐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인수설이 나오면서 자 이게 10월 17일날 기사가 나왔는데 요날입니다. 요날 기사 나오고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를 보내버렸어요. 느낌 오시죠? 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기사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100% 이게 맞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필요할 때 뭔가 기사를 내보낸다라는 흐름들이 느껴지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결과론적으로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어찌됐건 이런 구간에서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휴림로봇 끝났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왜? 거래량을 보세요. 완전히 말랐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거래량에 근접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요런 구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요거 한 방으로 엑시트가 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쌍봉이 나오거나 혹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 패턴대로 마저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대응의 영역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매일매일 우리 휴림로봇에 대한 상황들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자, 신고가 이왕이면 역사적 신고가 갈 수 있게끔 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휴림로봇 이제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대응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